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음수표법. 자, 지난번에 1회, 2회, 자, 회사법 다 끝내고 오늘 3회차 강의에는 어음수표 1시간, 그리고 두 번째 어음수표 2시간, 2시간 정도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보험, 그리고 보험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는 보험 뒷부분에 인보험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해상,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유가증권법 처음에 보여야 되겠죠. 자, 2008년이죠. 1번. 자, 유가증권 속성 중에 지시증권. 지시라는 게 뭐냐면 배수로 양도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합니다. 배수로 권리를 넘길 수 있는 게 지시증권. 4번. 배수로 간편하게 넘길 수 있다가 지시증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서론에서 수표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제가 말했죠? 수표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만소리 이렇게 외워야 만소리. 수표는요, 여러분 외상이 아닙니다. 어무 외상인데 수표는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표는 만기가 없고 인수란 게 없고 그리고 이자를 적지 못합니다. 이거 다 무익적이야. 됐죠? 만수리 이렇게 외우면 되죠? 만수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인수란 게 없습니다. 인수란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복범 발행은 여러분 환음하고 수표에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어음수표법 총론입니다. 1번 어음행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어음행위가 뭐라고요? 도장 찍고 책임지는 것. 알겠습니까? 발행, 인수, 배서, 보정 이런 것들이 다 어음행위인데 어음행위는 여러분 도장 찍고 책임지겠다야. 도장 찍고 어음상 책임지는 것이 다 어음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법인은 대표자임을 어음면에 표시하고 기명, 날인하고 대리 방식으로 어음행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음도 대리에 친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밝혀야 됩니다. 2번 어명의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 하자는 물적 아니죠. 인적이죠. 판례 외우셔야 됩니다. 어명의 차고사기 강박 같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는 17조 어음법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입니다. 17조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 따라서 악의 중과실의 항변이 아니고 뭐다? 해의의 항변입니다. 해의. 그래서 여러분 악의 중과실 항변보다는 뭐다? 거래 안전에 더 유리합니다. 왜요? 중과실도 보호되니까. 끝. 다음 3번이죠.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이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자를 밝히면서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서 서명하는 걸 유효하냐? 예,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우리 판례. 4번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무인이 뭐죠? 원인관계와 응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인관계와 응관계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자,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뤄져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어음행위 내용 어디까지는 어음의 기전에 객관적 해석하는 것이지 어음의 사정을 하면 안 된다.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음이 전전 유통되면 모든 정보는 어음이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에 담깁니다. 모든 정보는 어음 종이 쪼가리 하나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어음의 사정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어음행위 대리죠. 대리. 자, 올해 기출입니다. 어음행위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범위를 넘었죠. 그러면 본인은 수권 여부를 범위를 불문하고 책임 안 진다? 아니죠. 범위를 넘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음상 권리, 그죠? 수권 범위 내에서는 대리권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도 의사를 밝혔잖아. 맞죠? 나는 이 정도는 책임지겠다. 그런데 대리인이 뻘짓해서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수권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대리인과 함께 어음채무를 부담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약속은 보증분은 위조되어 있죠.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말하는 민법 126조 표현 대리에 있어서 보증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해설도문이 나가고 여기 지난번에도 나온 기출인데 여러분 이때 민법 123조 제3자는 직접 상대방이 된 자를 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증인이 보증하는 거는 발행일을 위해서 보증한다. 처음에 그죠? 그 자만은 그렇게 한 거지. 상대방은 어음을 취득한 제3자, 그죠? 보호받는 제3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어음이 전전 유통돼서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보증에 있어서의 표현대리, 민법의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보호받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민법상 표현대리가 하는 규정이 어음의 위조에 유추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위조자에게 어음행위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위조자가 진정하게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으로 충분 아닙니다. 여러분,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 무중과실, 그죠? 외관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는 뭐죠? 본인은 뭡니까? 그렇죠. 피위조자나 이런 사람들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기책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 따라서 외관의 부여와 외관의 신뢰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믿은 데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외관 신뢰 플러스 외관의 부여. 따라서 본인에게도 피위조자, 그 양반에게도 기책사유는 있어야 됩니다. 기책사유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의자에게 아무런 기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 상대방이 나는 믿었다. 정당을 이겼다. 그렇게 하면 뭐해? 본인에게 기책사유가 없는데 책임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근대사법에서 대원칙이죠. 과실책임원칙 아닙니까? 과실책임.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책임지웁니까? 그래서 피의주자에게도 기책사유, 외관의 부여, 그리고는 상대방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신뢰. 그렇죠? 외관의 신뢰를 갖춰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어미 위조다 할 때는 뭐죠? 표현들이 그 유추 등 일사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엄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물적 항변입니다. 아시겠죠? 물적 항변인데 엄면에 나타나지 않는 물적 항변이죠. 무권 대리, 그리고 무권리 하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예, 바로 위조, 변조의 항변, 무위조, 무무위. 위조, 변조 항변은 물적 항변입니다. 물적 항변이 뭐죠? 누구에게도 못 줘. 누구에게도 못 줘 하는 게 바로 위조 항변입니다. 물적 항변. 5번입니다. 대리권의 시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음의 기명단에 서명한 자는 엄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8조. 음권 대리죠. 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기가 뻘짓했죠. 뻘짓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음은 그렇습니다. 뻘짓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무권 대리. 자, 3번입니다. 음수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서면입니다. 그렇죠. 요식행위고요. 그 다음에 원인관계, 유무나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인성입니다. 다음에 3번 엄수수, 수표의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 제3자 간에는 엄수표 원인관계상 인적항변 주장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적항변으로 절단된다, 인적항변으로 절단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넘어갔을 때입니다. 넘어갔다 말이죠. 이렇게 넘어갔다. 따라서 발행인이고 그렇죠. 엄수치인이고 넘어갑니다. 병에게 말이죠. 이럴 때 인적항변이 절단하는 거는 배수로 양도를 했을 때, 배수 양도를 했을 때 이때 당의 수치인하고 그렇죠. 엄을 쓸 때 발행인, 발행인 이 당사자 간에는 인적항변을 대항을 받죠. 당연히 엄수수 당사자 간에는. 따라서 얘가 만약에 갚았다, 변제를 다 했는데 엄을 가지고 얘한테 쳐들어갑니다. 은금 지급 청구하면은 변제 항변을 주장해서 당사자 간이기 때문에 인적 항변으로 못 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제 얘한테 넘겼죠. 얘가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합니다. 달라 합니다. 이때도 뭐다? 내 갚았다. 을에게 내 갚았다는 걸 가지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나? 그건 안 돼. 인적 항변이 절단이 돼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이 바로 무인성,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3번 지문처럼 엄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이 두 사람 갑을 간이나 그 다음에 악의의 제3자에게는 원인관계 기한 사유를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다? 원칙대로 가서 지명채권 양도처럼 가는 거죠.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처럼. 그렇죠? 통지 당시까지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게 다시 예외로 돼가지고 원칙이 돌아가서 절단이 또 절단됩니다. 그래서 인적항변으로 바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음 4번이죠. 엄수표 행위는 엄수표 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정권에 기재된 무는, 그렇죠? 바로 요식정권이고 무는 정권입니다. 거기 나타난 것만 합니다. 5번이 틀린 건데요. 엄수병인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 한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엄채무 부담 독립의 원칙, 음행이 독립의 원칙을 뜻하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형식상 한결로 무효가 된다. 그때는 날아갑니다. 그때는 엄채무 부담 독립, 그때는 독립성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형식상 하자는 없어야 돼. 음의 형식상 한결이 생기면 그거는 휴지지 음이 아닙니다. 아예 음이 아니라고. 따라서 형식상 한결로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뭐다? 무효인 경우에 실질적인 하자. 한마디로 뭐죠? 위조음에 배설을 했다든가 무권들이 의했는데 배설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럴 때는 뭐다? 자기가 도장 찍은 데부터는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음의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체가 형식상 한결로 무효다. 이 말은 뭐죠? 예, 형식상 한결로 인하여 무효다 하는 것은 무효다는 것은 바로 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휴지다. 이 말입니다. 휴지. 됐죠? 휴지일 경우에는 독립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밑에 해설에도 보지만은 형식적으로 유효하나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뭐다? 도장 찍은 놈은 독립회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식상 한결로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 안 집니다. 독립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다. 다음 4번이죠. 다음 엄수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속은 발행의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해 발행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뭐다? 현명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현명. 자, 현명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현명이 안 돼 있다. 자, 그럴 때 이름 옆에 날인한 인명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현명은 안 된 겁니다. 따라서 회사는 엄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 거지 회사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거가 아니다. 여러분, 현명, 우리가 민법의 114조, 그죠? 현명이 뭡니까? 본인을 표시하는 거죠? 본인을 표시한다, 현명. 이게 우리 상법 들어오면은 현명이 뭡니까? 비현명으로 바뀌죠. 현명 안에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주. 그러나 음에 들어오면 다시 뭡니까? 엄격한 현명이죠.
엄격한 현명입니다. 엄은 여러분 형식적인 거야. 무조건 형식적. 나타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나 있어야 돼. 따라서 엄격한 현명이다.